대구시는 30일 북달성영업소에서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 개통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3월 31일 1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소방서는 29일 제1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경찰서가 관내 56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폴리슨을 시행합니다. 달성구는 지난 14일부터 옥연지 송해공원에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이는 초대형 음악 조명 분수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공간 플랫폼 몰입전이 4월 1일 대구미술관 3층에서 열립니다. 갤러리 상동관에서 캐스퍼강 개인전이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3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30일 북달성영업소에서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 개통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3월 31일 1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35년 만에 대구 시민의 수건이 해소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지역 주민을 모시고 4차 순환도로 개통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먼저 절반가량인 32.8km를 대구시가 1조 2천억 원을 투자 건설에 운영 중이며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65.7km 전 구간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번에 완료되는 구간은 달서에서 동명동호, 서변에서 상매 구간으로 나들목 8개소와 분기점 2개소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를 지나는 주요 국도와도 연결됩니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 도심 지역에 집중되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 혼잡 해소 5에서 18%와 연간 약 1천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대구 달서 상인에서 달성 다사, 북구 영경과 동구 혁신도시를 거쳐 지산 범물까지 대구 외곽을 크고 둥글게 연결해 대구와 경북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시도민의 도로 이용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할 것이며 대구시 주변의 영천, 경산 및 칠곡 등을 하나로 연결해 대구 경북 광역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는 4차 순환도로와 연계 도로망의 연결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순환도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 혼잡 개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해 개통 전후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 통행 패턴을 비교 분석하고 신호주기 조정 등 개선을 통해 순환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서소방서는 29일 제1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의용소방대 등 소방협력단체 포함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로 지정됐습니다. 3월 19일은 1958년 3월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달인 3월과 소방의 상징 번호인 119를 조합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자체 제작한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그간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표창장 및 임명장 등을 전수하고 최근 산불 현장 활동을 지원했던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를 맞이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의원 소방대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법으로 제정돼서 의원 소방대 날을 법정 날짜로 정해주니 저희 의원 소방대원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의용 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라에서 이렇게 법정일을 기념해 주시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용 소방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이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만큼 뭐랄까 좀 뿌듯하다고 할까요?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남들한테 부끄럼 없는 그런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 의용소방대 날 기념이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난해 4월 관련 법률이 공포돼 올해 3월 19일 첫 번째 기념일을 맞이했지만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준비를 위해 중앙 행사가 3월 29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날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관내 56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방송을 활용해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폴리슨을 시행해 눈길을 끕니다. 달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은 3, 4월 신학기 기간 중 관내 56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방송을 활용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1분 내외의 교육 음원을 송출하여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듣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폴리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음원 제작 참여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홍보, 신종 학교폭력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 매주 새로운 버전으로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비대면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달서경찰서는 29일 달서구 대곡동 대진중학교를 찾아 방송반 학생들과 함께 교내 방송을 통해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폴리슨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만 들었었는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신종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음원 파일인 폴리슨은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새학기 기간,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송출되며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홍보부터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음원 파일 녹음에는 각 학교 담당 경찰관과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교육 내용은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 달성군은 지난 14일부터 달성군의 랜드마크이자 대구 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인 옥연지 송해공원에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이는 초대형 음악 조명 분수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송해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동감 있는 분수쇼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강하게 이겨내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취지로 조성된 초대형 분수는 길이 108m, 폭 3m의 규모로 기존에 설치한 조명 분수보다 좌우각 44m씩 연장하여 대구 최대 면적의 분수로 조성됐습니다. 송해공원에 조성된 음악 조명 분수는 873개의 노즐로 구성된 분수 시스템과 536개의 LED 조명으로 구성된 조명 시스템과 음량 시스템을 도입해 다채롭고 웅장한 연출을 선보이는 분수는 평일과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25분간 분수쇼를 하며 5분 휴식으로 운영됩니다. 달성군은 이번 음악 조명 분수 조성을 통해 다시 한번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른방송 뉴스 안상득입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공간 플랫폼 몰입전이 4월 1일 대구미술관 3층에서 열립니다. 몰입은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교육형 전시로 지난 1년간 지역의 협업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감 콘텐츠 6편을 제작했다고 밝히고 3차원 홀로그램, 상호작용,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작가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은 대구 미술의 토양을 이루는 근현대 거장 15명의 작품 47점을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몰입 외벽에 설치된 모니터의 인공지능 도슨트 기능을 이용해 작가 생애와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6편으로 제작된 실감 콘텐츠 몰입은 그 첫 번째로 이인성의 생애와 예술세계, 어둡고 척박한 시대를 그림으로 살다간 천재 화가를 4월 1일부터 대구미술관 3층에서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9월까지 작가별 주제로 전시될 몰입의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씩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10명씩 입장 가능하며 관람 시간은 20분입니다. 또 예약 및 관람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3-803-78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성구 갤러리 상동관에서 캐스퍼강 개인전이 열립니다. 캐스퍼강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건축학을 전공 후 2004년부터 한국으로 건너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초기 한국 전통 민화나 동양 산수화의 정밀한 선과 건축 설계도 같은 구성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한지에 대한 관심과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전통의 미학이 경험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선험적으로 다가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확장이 가능한 추상의 영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한지를 태우거나 색이 있는 한지를 락스로 표백하고 스케질 가루와 섞는 등 여러 시도를 하면서 원래 특성을 벗어난 한지의 물성을 작품에 활용해 입체적인 추상 회화에 접근했습니다. 작가는 한지를 태우는 작업은 순간적인 것, 시간을 얼려버리는 것 같은 개념을 형상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방법이라고 표현하며 한지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시각 문화와 자신의 정체성에 돌을 던지며 물성과 일시성, 실체와 공허함의 개념을 탐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갤러리 상동관에서 열리며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7시, 일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숲 도시 만들기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녹지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26만여 번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또 대구의 서부권 시대를 준비하고자 지난해부터는 대구의 주 진입로이자 관문인 성서 IC 인근에 편백나무를 식재해
명품 숲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도 300여 그루를 식재합니다. 올해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사업은 3월 19일 와룡산 자락길 일원에서 참가자 200여 명이 편백나무 700그루 식재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참여 인원 600여 명, 편백나무 2,350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짜투리 땅, 유휴지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3월 동안 350명이 참여해 자산홍 등 2,425그루 식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도심 내 회색 공간 구조물을 사계절 푸른 녹색으로 피복해 수평 수직적 공간을 입체적인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 카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 섭지의 특별 기획 전시 세상의 모든 펭귄 소식입니다. 달성 섭지 관리 사무소는 6월 6일까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펭귄을 주제로 세상의 모든 펭귄 전시회를 기획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생존을 위협받는 펭귄의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 이해와 흥미를 높였습니다. 연탄 위에 3개의 다양한 펭귄종을 세운 펭귄타워, 펭귄 알파벳, 펭귄의 알은 소중해, 스토리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포토존 등 펭귄 관련 작품으로 표현해 펭귄이 처한 위기 상황 현실과 보존 방안을 환경 생태계 현실과 접목해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되어 있어 생태 해설사의 상시 해설과 함께 동반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성 이동의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착공식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21일 월성 주공 2단지 아파트 내 부지에 희망나눔 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나눔 통합센터는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부지 면적 854제곱미터, 연면적 2705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1층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2층은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센터, 3층과 4층에는 각각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달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 건강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5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센터 건립이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복지 정진에 크게 이바지해 주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회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올해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에 참가할 동호회를 모집합니다.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는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의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달성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설정하고 한 번의 공모로 동호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대 40팀을 선정하게 될 이번 공모는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역량 강화와 발표 활동 중 동호회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해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달성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나들이 착공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에서 시행 중인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인 나들이가 올해 3월 말 착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천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를 테마로 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되며 핵심 거점 조성 3개소,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의 시설 사업과 이와 연계한 주민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재생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나들이 거점 시설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95제곱미터 규모의 지역 내 노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상 1층은 필로티 및 주차장, 2층은 실버 카페, 3층은 평생학습 교육실, 4층은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주민 중심의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천내리 지역 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학산초등학교 농부들의 봄날 쪽파 수확 소식입니다. 학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작년 가을에 심었던 쪽파를 수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지식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농사 체험을 통해 학습의 장을 넓히고 땀 흘려 일하는 노작의 숭고함과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수확한 쪽파는 봉지에 담아 학생들 가정으로 배부됐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파전, 쪽파 김 자반, 쪽파 달걀 볶음 등의 요리를 만들어서 사진을 통해 솜씨를 뽐내며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학산초는 학교에 마련된 텃밭 상자를 이용해 3월에는 감자와 상추를 가꿀 예정이며 4월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고 가꾸는 등 각 시기에 맞는 농사활동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계획입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4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5일 달서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베란다 텃밭 조성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도시농업 텃밭 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달서구청이 자연친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정서적 힐링 공간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특히 베란다 텃밭 보급 사업은 상자 텃밭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존 사업 방식에서 일반 가정까지 확대해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도시생활에 지친 구민들이
도시 농업을 통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족과 함께 맛보며 수확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베란다 텃밭 사업 선정 대상자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텃밭 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한 세대당 상자 텃밭 2개씩 배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베란다 텃밭 보급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화원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추진위원 10여 명과 관내 청소년 20여 명이 함께 화원 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원읍 천내천 주변에서 열린 이번 화원 그린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생활 쓰레기를 분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익히는 활동으로 전개됐습니다. 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대나무 칫솔과 환경 수세미를 나눠주며 생활 속 환경 활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옥연 화원업 추진위원장은 청소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으로 생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다시 한번 환경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화원업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달성군 8개 읍면이 참여하고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 상황에 맞게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진로 직업, 안전 및 돌봄, 소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8일 구정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달서 플러스 구민청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 플러스 구민청이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서 공익을 위한 제안 중 300명 이상 공감할 경우 구에서 실효성, 효율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의 새로운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소가 달서구인 주민 또는 외국인으로 달서구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달서 플러스 구민청으로 이동해 본인 인정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먼저 소관 부서에서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1개월 동안 300명 이상 주민들이 댓글 달기로 공감하면 7일 이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구정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주민 마스터 원탁 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서 플러스 구민청 운영도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난 26일 사청 다목적실에서 제과 제빵사 직업체험이라는 주제로 3월 주말 전문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홈베이킹 등 제과 제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과 제빵 전문가를 초청하여 캐릭터 케이크, 클레이 쿠키 만들기를 통해 제과 제빵사라는 직업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빵을 좋아해 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찾아보곤 했는데 직접 케이크 반죽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해보고 또 직접 만든 케이크와 쿠키를 시식해보니 맛있어서 기분 좋았다라고 말하고 제과 제빵사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달성군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 지도와 급식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